개장하고 나서 1시간 뒤엔 증시파워10 안녕하세요, 김호수입니다. 개장하고 나서 1시간 뒤에 여러분들의 가슴을 들썩이게 하는 종목들 빠르게 릴레이로 소개해드리는 증시파워10 시간입니다. 자, 우리 시장은 오늘 상승 출발하는가 싶었는데 시간이 갈수록 하락세가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자, 코스피는 0.6%대, 코스닥은 1%가 넘게 하락세가 나타나면서 코스피가 결국에 2,500선이 붕괴가 됐고 코스닥도 830선을 이탈하는 시장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많은 종목들이 오늘 또 시장 때문에 하락을 하고 있는데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600종목이 넘게, 코스닥은 1,200종목이 넘게 대부분의 종목들이 오늘 또 하락으로 전환을 하면서 시장의 분위기가 그리 좋지 않은데요. 자, 결국에는 이번 주에는 또 미국의 CPI 지수를 발표를 앞두고 이것을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고, 자, 이러면서 결국에는 실적 좋은 종목들만 어느 정도의 선방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 대부분의 종목들이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결국에는 시장에서 좋은 종목들을 잘 골라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밖에는 최근에 시장에서 전략이 없는 상황인데요. 오늘도 저희가 좋은 종목들 많이 소개해 드릴 테니까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좋은 종목들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증시파워10 오늘 순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 저희가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10가지 총 20개 종목을 오늘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한 종목당 90초의 제한 시간을 가지고 핵심만 요약해서 핵심 투자 포인트만 알려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시고요. 이 종목 내가 가지고 있던 종목인데 어떻게 대응하지? 아니면 매수하고 싶은 종목이 있으시면 매수가 알려주세요, 목표가 알려주세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질문을 주시면 됩니다.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도 좋고 샵 3772번 문자로 궁금한 점 주시면 저희가 자세하게 포함해서 그런 내용들을 설명드릴 테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고 좋은 종목도 얻어가시고 해결책까지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스피드 종목 10 종목 소개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교보증권 여의도금융센터의 윤여민 FP와 그리고 위드금융 정태근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매주 화요일에는 환장의 조합 우리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종목을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많은 종목들 준비하셨죠? 네, 고민 많이 했습니다. 고민 많이 하셨어요? 지난주에는 되는 대로 가져오셨는데 자, 이번 주에는 고민을 많이 하셨다니까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럼 두 분이 가지고 오신 10가지 종목 어떤 종목인지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스피드 종목 10 10가지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여민 FP의 픽부터 볼까요? 현대로템과 SK바이오사이언스, 퓨런티어, 신성ENG, 펨트론 이렇게 가져오셨고요. 정태근 팀장님의 픽은 노루페인트, 윈텍, 자람테크놀로지, LXA 하우시스, JNK 히터 이렇게 10가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청자분들은 이 10가지 가운데 어떤 종목이 눈에 띄시나요? 자, 이렇게 두 분이 10가지 종목을 먼저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이 10가지 보시고 시청자분들 이거 내가 때마침 갖고 있던 종목인데 어떻게 대응하지? 아니면 매수가, 목표가, 전략 구체적으로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과 샵 3772번 문자로 질문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심사숙고해서 가지고 오신 두 분이 10가지 종목 이제 차례차례 릴레이로 설명을 들어볼 텐데 일단은 윤여민 FP님의 첫 번째 종목부터 시작할까요? 네, 첫 번째 종목은 이제 현대로템 현대로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1분기 실적 관련된 부분을 좀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는데 일단 1분기 매출액 같은 경우는 지금 한 6,800억 정도, 영업이익은 한 319억 정도를 좀 기록을 했습니다. 특히 네. 영업이익 관련돼서 좀 말씀을 드리면 전년 동기 대비 35% 이상 지금
35% 이상 증가를 하면서 상당히 좀 아웃퍼폼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그 K2 폴란드양 실적이라든지 뭐 트리케양 지금 알타이 전차 부품 공급 수주가 아무래도 좀 1분기에 좀 반영이 됐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의 실적을 좀 견인하지 않았나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이러한 좀 부품이 뭐 작년뿐만 아니라 올해까지도 지속될 것이다라는 좀 기대감 충분히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지금 K2 폴란드 같은 경우 상당히 그 K2 이제 폴란드 출고 대수가 지금 10대에서 지금 18대로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황. 아무래도 좀 수익성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영업이익의 측면에서는 계속 상승 예상된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K2 전차 같은 경우도 추가적으로 제가 볼 때는 좀 수주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폴란드 2차라든지 또 이제 루마니아 쪽에 대한 부분들이 아무래도 저는 좀 기대가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루마니아가 폴란드랑 이제 아무래도 접경 지역이기 때문에 결국 우크라이나, 폴란드, 루마니아로 이어지는 좀 이러한 좀 접경지대에 있는 나라들 같은 경우가 국방부 예산을 좀 많이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최근에 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만 오히려 저는 매수의 타이밍이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대로템 첫 번째 종목으로 설명을 해주셨고요. 이번에는 정태근 팀장님 어떤 종목입니까? 네, 첫 번째 종목은 노루페인트를 준비를 했고요. 일단은 테슬라가 뭐 4680 배터리에 실리콘 응급제를 도입을 추진한다 그런 뉴스가 나오게 되면서 그렇죠. 어저께 좀 반짝 강세를 보였었는데 이거는 뭐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테슬라 쪽에 4680 원통형 배터리를 공급하기 위해 개발하고 있는 개발사 두 곳이 실리콘 응급제를 이제 도입을 검토를 하고 있다. 이게 좀 정확한 네이밍 그 키워드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앞으로 뭐 실리콘 응급제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양극재 성능이 좋아질 만큼 이제 응급제 성능도 같이 업그레이드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앞으로 실리콘 응급제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고요. 뭐 아시겠지만은 그 탄소 응급제 대비해가지고 흑연이라고 그러죠. 흑연 대비해서 실리콘 응급제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 리튬을 좀 많이 품어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온의 전도도를 봤을 때 충망전에서 성능 업그레이드가 가능하기 때문에 아마 진행이 좀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참고해 보시게 된다면은 이제 앞으로 이제 그 실리콘 응급제 같은 경우는 장점도 있지만은 단점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 단점들을 좀 보완해주기 위해서는 CNT 도전자라든지 그리고 응급제 바인더 이런 것들이 또 혼합으로 사용이 돼야 되는데 응급제 바인더 같은 경우는 이 응급제한테 밀도를 유지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부피 팽창도 이제 방어를 좀 해주는 그런 역할도 좀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부품이라 좀 볼 수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노루페인트 같은 경우는 이제 실리콘 응급제 바인더 관련 특허 기술을 현재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응급제 바인더 쪽 관련돼 가지고 얘기가 나오게 된다라면은 이제 페인트가 아닌 페인트만 하는 것이 아닌 바인더 사업도 하는 노루페인트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땡입니다. 노루페인트 첫 번째 종목 역시 투머치하게 설명해 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윤여민 FP님 다음 종목 뭐죠? 네, 두 번째 종목 SK 바이오사이언스 좀 SK 말씀을 좀 바이오사이언스.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난주부터 좀 이제 좀 긍정적인 리포트가 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뭐 주가에서는 좀 반응을 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좀 바닥권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CDMO 관련된 부분에서 제가 볼 때는 투자 포인트를 좀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 코로나19 관련된 어떻게 보면 좀 이제 백신 관련된 쪽으로 좀 많은 이미지가 좀 많이 부각됐었죠.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이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종식이 되는 상황에서 좀 모멘텀도 사라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좀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오히려 일단은 지속 가능하게 좀 성장 가능한 mRNA를 기반으로 한 자체적인 백신이라든지 여러 가지 좀 플랫폼을 좀 만들면서 이제는 좀 재평가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좀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이 자체 개발한 좀 백신군이죠. 스카이백스 관련돼서 매출 같은 경우가 이제 올해 좀 이제 좀 잡히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내년부터는 좀 본격화되지 않을까라는 좀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특히 이제 국내 점유율 같은 경우가 좀 시장 점유율을 좀 회복하는 상황에서 좀 국외까지 또 해외까지도 매출을 잡힐 수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는 저는 분명히 좀 해외 진출에 대한 어떤 모멘텀도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기본적으로 이 본연의 파이프라인이라고 할 수 있는 뭐 스카이팩이라든지 또 HPV 지금 10 백신 같은 좀 5개 블록버스터 후보 백신이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제가 볼 때는 좀 본연의 파이프라인에 대한 평가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평가 매력이 있는 SK 바이오사이언스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바이오주 중에 SK 바이오사이언스 소개를 해주셨고요. 이번에는 정태근 팀장님. 네. 4680 배터리 관련돼 가지고 노루페인트 그리고 연속해서 윈텍이라는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리고 좋습니다. 싶은데
일단은 뭐 테슬라가 어쨌든 4680 원통형 배터리를 앞으로 장착할 것은 기정사실이 되고 있습니다. 단지 실리콘 응급제가 과연 얼마만큼 빨리 도입이 될 건가 말 건가 좀 관건이라 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이 배터리를 만들게 되면서 여기에 좀 대규모 그 동박을 공급할 가능성이 높은 SK 넥실리스 이쪽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테슬라가 그 수직 계열화를 진행을 하게 되면서 이 테슬라 쪽과 직거래하는 기업들이 상당히 앞으로 많아질 겁니다. 예를 들게 되면 아시겠지만 LNF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테슬라가 직거래를 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네. 그리고 SKC도 이제 앞으로 SK 넥실리스라는 회사를 통해 가지고 이 동박에 대한 어떤 공급 계약도 이제 단독으로 나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SKC 같은 경우에도 이제 테슬라 수혜자를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그 테슬라 쪽으로 이제 SK 넥실리스가 만약에 대규모 동박을 공급을 하게 된다라면은 또 그와 연관돼서 낙수 효과가 기대가 되는 종목이 있는데 그게 윈텍이라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윈텍 같은 네. 경우는 동박 검사 장비를 현재 만들고 있는데 주요 고객사가 현재 SK 넥실리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테슬라의 어떤 간접적인 수혜주가 된다라 좀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마 테슬라 테마 뭐 이쪽으로 보게 된다라면은 앞으로 윈텍 같은 경우도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4680 원통형 배터리 관련돼 가지고 일단 노르페인트, 윈텍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윈텍 같은 경우 최근에 가격 조정이 상당히 크게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에 낙폭 과대가 좀 있었기 때문에 낙폭 과대에 대한 기술적 반등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윈텍까지 함께 소개를 받아봤고요. 이번에는 윤여민 FB님 바로 갈게요. 네, 세 번째 종목은 이제 프론티어 한번 좀 말씀을 좀 프론티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시장이 좀 흔들리는 가운데서도 지금 상승세가 좀 나오고 있는 종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지금 현대차의 좀 자율주행 포트폴리오와 좀 어떻게 보면 어깨를 좀 나란히 하고 있는 상황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네.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자율주행 관련된 차량이 확대됨에 따라서 아무래도 이제 전장용 카메라 수요가 증가된다. 뭐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장비 매출의 좀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뭐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종목이 어떻게 보면 각광을 받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리고 연기금을 좀 비롯해서 기관, 뭐 투신, 보험사들의 어떤 좀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는 충분히 좀 시장을 좀 이겨낼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자율주행 센싱 카메라 핵심 공정 솔루션이죠. 지금 한 2개 정도가 있는데 액티브 온라인이라든지 뭐 지금 여러 가지 좀 이런 장비들 같은 경우가 지금 개발 단계를 넘어서서 지금 어쨌든 매출의 큰 폭에 좀 제가 볼 때는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모멘텀이 충분히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에 또 동사 같은 경우는 부품 사업부가 좀 어느 정도 지금 하반기부터는 좀 아웃퍼폼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내년부터 하이비전 시스템의 어떤 주요 북미 고객사의 신제품 출시 등의 이유로 인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부품 사업부 같은 경우도 매출이 좀 확실히 잡힐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뭐 내년이라고 합니다만 저는 올 하반기부터라고 좀 생각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올해 좀 의미 있는 제가 볼 때 성장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프론티어까지 소개를 해주셨고 이번에는 정태근 팀장님. 네. 세 번째 종목은 자람 테크놀로지입니다. 자람 테크놀로지. 일단은 통신용 반도체 팹리스 기업인데 일단은 반도체 관련해서 먼저 말씀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이 네. 이게 지금 5월 3일 날 장중에 종가 기준 15%가 급등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때 당시 어떤 뉴스가 나왔냐면 그 마이크론이 이제 메모리 가격 인하 중단을 결정했다는 뉴스가 나오게 되면서 이 자람 테크놀로지뿐만 아니라 반도체 관련주들이 눈에 그 시장에 티 안 나게 조금 이제 상승이 좀 나왔었는데 그런 측면에서 해석을 해보게 된다면 자람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도 이 마이크론의 서대 말씀드린 메모리 가격 인하 중단 결정 요 소식으로 인해 가지고 좀 반등이 나온 것이 아닌가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 종목도 화면에 보신 바와 같이 최근에 그 주가 하락이 상당히 낙폭이 좀 컸습니다. 그러게요. 지금 이제 55,000원대에서 이제 3만 원대까지 거의 뭐 한 반토막 정도 나는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다시 대량 거래가 수반이 되게 되면서 이제 장대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적어도 추가 하락이 제한될 가능성은 상당히 좀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반도체 이슈가 좀 나와줘야 될 것 같은데 추가적인 반도체 이슈가 좀 부재하다 보니까 연속으로 이어가지 못하고 있고 현재 기간 조정 양상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에 사실 좀 도움이 될 만한 뉴스가 이 자동차 생산 라인에도 이제 5G 특화망 구축을 한다라고 합니다. 이 회사가 통신용 반도체 팹리스 기업이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현대차 의학연구소 자동차 생산 성능 시험 생산 성능 시험장을 구축할 계획인데 여기에 이음 5G망이 도입이 될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도 이 전기차 생산 라인에 이음 그 5G 특화망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생산 성능 시험장 때문에 시간을 다 보내셨어요. 자, 다음은 윤여민 FB님.
네, 저는 네 번째 종목 신성 ENG 한번 좀 신성 말씀을 ENG.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좀 기세가 좋았었습니다만 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나서 좀 다시 한번 좀 반등에 좀 기회를 좀 모색하고 있는 종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뭐 실적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1분기 영업이익 좀 좋았습니다. 물론 43억 정도밖에 되진 않습니다만 전년 동기 대비해서 약 한 50% 증가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특히 일단은 뭐 태양광 시장 뭐 전통적으로 좀 1분기는 비수기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이제 태양광 관련된 부분보다는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좀 이제 2차 전지라든지 반도체 클린룸 관련돼서 드라이 설비를 좀 제조하는 좀 클린 환경 사업부가 좀 어느 정도 아퍼폼하지 않았나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글로벌 배터리 기업들이 상당히 많은 공장을 좀 지으려고 하는 부분이 있죠. 특히 이제 미국이라든지 유럽, 동남아 쪽으로 아무래도 생산 시설을 늘리려 하다 보니까 이와 관련돼서 지금 해외 법인을 중심으로 해서 2차 전지 드라이룸 수주가 좀 증가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태양광으로도 인식될 수 있겠습니다만 결국 드라이룸 관련돼서는 뭐 1분기는 좀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좋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이런 좀 클린룸 관련된 부분들의 어떤 매출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다시 한번 태양광 쪽에 제가 볼 때는 좀 모멘텀이 있다고 하면 오히려 지금 네. 두 가지 좀 모멘텀으로 좀 반등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태양광 같은 경우는 현재 우리나라보다는 미국에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태양광 관련돼서 제가 볼 때 모멘텀이 2분기부터는 조금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저는 뭐 지금 뭐 최근에 좀 세웠던 한 2,300~400원의 어떤 그런 단위를 넘어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오랜만에 윤여민 FP님 땡 받았습니다. 좋습니다. 자, 다음 정태근 팀장님. 네, 다음은 LX 하우시스를 준비를 했습니다. 이 종목은 일단은 적어도 바닥은 잡았다가 좀 판단이 들고 네. 그리고 적어도 기술적 반등으로 좀 노려볼 만한 종목이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1분기 영업이익이 161억 원을 기록을 했고요. 회사 캐파 대비해서 수치는 좀 작지만은 퍼센테이지가 상당히 큽니다. 전년 대비해서 132% 정도 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매출이 그만큼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원가 하락 요인이 상당히 크게 좀 작용이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물론 뭐 산업용 필름이라든지 뭐 인테리어 쪽 관련돼 가지고 이 매출이 늘어난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좀 주목을 하고 있는 부분들은 일단은 그 자동차 소재 부분 사업의 흑자 전환, 요게 제가 볼 때 크게 좀 영향을 준 것이 아닌가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LX 하우시스 같은 경우도 현대차 쪽으로 이제 인조 가죽이라든지 그리고 자동차 인테리어 부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현재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들인데 단순히 이제 원가 하락도 물론 영업의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이 될 수가 있겠지만 그동안 계속 발목을 잡았던 요인은 자동차 소재 부분이라는 것을 부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이 계속 적자가 발생이 되다 보니까 영업이 계속해서 부진할 수밖에 없었던 것들이거든요. 그리고 이 원가 하락 요인은 일회성으로 끝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영업이익이 개선될 만한 요인은 이제 자동차 소유 부분이 흑자 전환이 됐고 흑자 전환 부분들이 또 이제 턴어라운드가 되는가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네. 어쨌든 제네시스 쪽으로 이제 뭐 자동차 인테리어 부품이니까 우드 라인 이런 것들은 현재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들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경쟁사 대비해서 공급폭이 좀 많아진 것 같습니다. 땡. 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다음 종목도 바로 가겠습니다. 윤여민 FP님의 5번째 종목이네요, 벌써. 네, 펜트론 좀 말씀을 좀 펜트론.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이 3D 검사 장비 전문 업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전자제품이라든지 자동차 쪽에 쓰이는 지금 전장 시장의 SMT 검사 장비를 좀 주력을 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일단은 지금 검사 장비가 좀 고도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 시장으로 좀 진입을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반도체 2차 전지에 대한 업황도 지금 저는 이 회사는 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전방 시장에 관련된 부분들은 뭐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지금 상당히 커가는 모습이라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가운데서도 제가 볼 때 이 동사 같은 경우는 부품의 어떤 정밀화라든지 뭐 생산 수율 고도화 어떤 수요가 좀 맞물리면서 좀 어느 정도 지금 마켓 시어 부분이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SMT 검사 장비 같은 경우는 올해 매출 같은 경우 지금 한 630억 정도 예상이 되는데 일단 전년 대비 한 30% 이상 좀 성장하지 않을까라는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시장 역시 아무래도 지금 미세화 공정으로 좀 진입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검사 장비의 수요가 좀 확대가 예상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검사 장비의 어떤 매출액 같은 경우도 전년 대비 30% 이상 성장하지 않을까라는 좀 예상을 하면서 일단 그런 측면에서 저는 주가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좀 자리를 잡고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지금 올해 뭐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 81% 이상 좀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장비단에서 제가 볼 때는 최소 노즈로 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fem트론까지 5번째 종목 소개해 주셨고요. 이번에는 정태근 팀장님의 5번째 종목은요? 네, 5번째 종목은 수소 관련주를 준비를 했는데 요건 차트를 먼저 보고 또 내용을 좀 찾아봤습니다. 종목명이 뭔데요? JN 캐리터입니다. 네, 그래서 요 차트 종목 보여주세요. 네, 요 종목을 좀 볼 건데 일단은 그 지금 자람 테크놀지도 그렇고 LX 하우시스도 그렇고 요 JN 캐리터도 그렇고 특히 거래량이 좀 주목을 했어요. 요 종목도 5월 2일 같은 경우에 대량 거래가 수반이 되게 되면서 11% 가량 상승이 나왔는데 좀 시장만 괜찮았다라면 요 이제 6,700원 가격대를 돌파가 좀 가능할 건데 시장 때문에 좀 깔끔하게 돌파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좀 걸려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그 플러그 파워가 이제 SK ENS하고 이제 협력을 해가지고 한국에 수소 기가 팩토리를 이제 착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한 1조 정도 투자를 한다라고 하는데 이게 플러그 파워 공동 설립자이며 이제 이사회 의장인 그 조지 맥너비 의장이 얘기한 거기 때문에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전부터 인천 같은 경우는 수소 팩토리에 대한 얘기가 계속해서 꾸준히 계속 나왔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인천 쪽에 이 수소 기가 팩토리를 만들지 않을까라고 좀 유추를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200메가와트 규모의 수전의 설비라든지 그리고 200메가와트 규모의 발전용 연료 전지라든지 그리고 1000대 정도 사용할 수 있는 모빌리티용 연료 전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2025년도부터 생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전의 설비가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된다면은 아마 이제 그린 수소가 생산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뭐 기존에는 그레이 수소라든지 그리고 뭐 계질 방식에도 수소 방식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산화탄소가 배출이 되기 때문에 아마 수전의 방식이 좀 갈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초기에 들어가는 그 생산 단가 비용이 어떻게 해결하는가 좀 관건인데 뭐 어쨌든 그런 것들 문제 해결되게 되면은 기가팩토리를 완공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JNK터까지 이렇게 두 분이 10가지 종목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방송 내용은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투자에 참고가 되는 내용 알려드리는 겁니다. 최종 투자 판단과 결정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직접 내려주셔야 한다는 것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10가지 종목 소개해드렸는데 혹시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정리해드리고 시장 상황 어느 정도 지금 하락세가 나오는지까지 체크하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업앤다운 이은주입니다. 오늘 우리 증시는 미국의 4월 CPI 발표를 앞두고 제한적인 움직임을 보일 것이다라는 관측이 먼저 나왔었는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 발표에 따른 개별 종목 장세는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양시장 모두 하락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0.49% 하락한 2,500선에 걸쳐 있고요. 코스닥은 1.38% 하락하면서 830선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에서 떠오르고 있는 이슈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어떤 종목들이 수혜를 받아갈 수 있을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으로는 먼저 현대차 그룹주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이 현대차가 로봇 친화형 빌딩을 구축하겠다라는 업무 협약 소식을 전해왔는데요. 로봇 친화형 빌딩에서는 전기차로 출근도 하고 또 스마트존 하차 소식이라던가 무인 주차나 자동 충전 그리고 얼굴 인식 등을 통해서 출입 관리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이 입주 기업들의 비즈니스 라이프 스타일 전반에 걸쳐서 맞춤화된 로보틱스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로봇을 둘러싼 모멘텀이 이 기업의 투자에서 이제는 정부의 정책으로 바뀌고 있는 시점이었는데 여전히 대기업들의 로봇 산업 진출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해당 소식으로 오늘 현대차 관련주들의 주가 변동성이 있을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현대모비스만 강보합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0.45% 오른 22만 2,50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현대차는 현재 보합권 그리고 기아는 0.92% 하락하면서 8만 6천 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전력은 전기를 팔수록 오히려 손해를 보고 있다라고 합니다. 아직 실적이 공개가 되진 않았지만 현재 원가보다 더 저렴한 전력 공급의 장기화로 적자가 크게 불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한국전력은 올해 1분기에만 현재 5조 원대 영업 손실을 낼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오는 12일이 되면은 1분기의 실적이 본격적으로 공개가 될 예정인데요. 올해 1분기 전기요금이 역대 최고폭으로 인상이 됐었지만 원가와 판매 가격 역전 현상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으면서 실적은 굉장히 안 좋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당초 3월 말에 예정됐었던 2분기 전기요금 결정은 이 물가에 미칠 영향이라던가 여론 악화 등을 우려해서 지금까지도 미뤄져 있는 상태인데요. 12일 실적 발표 이후 본격적인 파장이 일어날지 주가 변동성은 지속적으로 주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진행 가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는 0.26% 강보합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19,060원 선 지나가고 있네요. 이어서 마지막 소식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GSE 가지고 왔습니다. LNG 도매 시장 민간에 개방한다라는 소식으로 관련주들 일제히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정부가 액화 천연가스인 LNG 도매 시장을 민간에 개방하는 등 가스 시장에서 경쟁을 촉진하는 방안을 마련하면서 관련주들이 오늘 일제히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도매 시장이 개방될 경우 민간 LNG 수입사들은 공공발전소나 도시가스사에서도 가스를 판매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현재 시장에서도 큰 관심이 모이고 있는데요. 그런 가운데 그중에서도 가장 강한 상승을 보이고 있는 GSE 현재 주가 상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3% 정도 오르면서 4,85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업앤다운 이은주였습니다. 자, 스피드 종목 10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10가지 종목 소개해드렸는데 10가지 종목을 더 준비했습니다. 저희가 잘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들어보시고 이 종목 내가 궁금하다, 더 알고 싶은 내용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과 샵 3772번 문자로 지금 바로 질문을 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10가지 종목 어떤 종목을 더 준비했을지, 어떤 종목이 선정됐을지 바로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스피드 종목 10 10가지 종목 더 보겠습니다. 윤여민 FP의 종목부터 볼까요? 태광과 저스템, ST팜, 성우하이텍, 아비코전자 이렇게 5가지 주셨고요. 정태근 팀장의 픽은 삼형전자, 한주라이트메탈, 주성엔지니어링, SPG, DIC 이렇게 10가지가 더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청자분들은 어떤 종목이 궁금하신지 지금 바로 질문 주세요. 자, 이렇게 10가지 종목을 더 준비했습니다. 시청자분들 지금 이 종목 리스트 가운데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저희에게 질문을 주시면 됩니다.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이나 샵 3772번으로 궁금한 점을 주시면 되고요. 자, 우기뚜기 님이 유튜브에서 궁금한 점을 주셨어요. 질문을 도대체 언제 해야 되나요? 어떤 타이밍에 주셔야 설명을 해주시나요? 라고 해주셨는데 지금 이 종목들 가운데 주시면 가장 좋고요. 더 추가적인 설명을 듣고 질문을 해주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러면 두 분이 빨리빨리 설명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뒤에 시간이 남아서 질문을 좀 해결해 드릴 수 있으니까 역시 이번에도 빠르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로 또 이어가겠습니다. 윤여민 FP님의 종목부터 갈까요? 네, 6번째 종목 태광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피팅 업체에 관련된 지금 종목들 같은 경우가 지금 최근에 좀 주가에 훈풍이 불고 있다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코로나 팬데믹 과정에서 좀 글로벌 피팅이라든지 밸브 업체들이 어떻게 보면 적자 생존 구조로 좀 재편이 많이 됐습니다. 결국 이제 비용의 효율화부터 시작해서 결국 살아남기 위한 좀 몸집을 어떻게 보면 좀 축소하는 어떤 그런 좀 움직임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일단은 뭐 글로벌 업체에 대비했을 때도 지금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업체들 상당히 경쟁력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최근에 좀 고객 다변화에 좀 상당히 적극적인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 회사 같은 경우도 해외 거래처의 비중이 지금 한 7에서 80% 이상 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뭐 생산 어떤 공정에 대한 어떤 뭐 자동화, 공정 단순화 같은
좀 몸집을 줄이고 좀 효율화를 좀 높이면서 해외 좀 거래처를 상당히 늘리고 있는 모습들 뭐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뭐 올해 지금 실적은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작년 실적이 좀 상당히 아웃퍼폼했습니다. 특히 이제 이 영업이익 같은 경우가 지금 454억 정도를 좀 기록을 했는데 뭐 지금 전년 대비해서 거의 235% 이상 성장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전 충분히 올해도 이러한 좀 실적 성장에 대한 부분이 좀 작년에 이어서 올해까지도 제가 볼 때는 좀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최근에 또 일단은 이 회사에 또 모멘텀을 하나 붙은 게 바로 이제 천연가스 업황 회복에 대한 수혜가 기대된다는 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에너지 안보와 어떤 친환경 에너지 비중이 확대되면서 이러한 부분과 좀 같이 맞물려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투자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태광 들어봤고요. 이번에는 정태근 팀장님 6번째 뭐죠? 네, 6번째는 삼명전자라는 삼명전자. 기업입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전기차 충전 시스템에 적용이 되는 그 OBC라고 이제 전기차 네. 충전 시스템이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전해 콘덴서를 이제 완성차 업체 쪽으로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전해 콘덴서 같은 경우에는 이게 K사, M사 이렇게 돼 있는데 그 M사 쪽으로 먼저 충전 모듈용 전해 콘덴서를 공급을 하게 되고 최종적으로 장착이 되는 게 K사의 대형 전기 SUV라고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누가 보더라도 M사는 MC넥스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K사 같은 경우는 기아. 네. 최근에 EV9 나왔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 그렇네요. 이게 의미가 있나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뭐 어쨌든 비밀 보호 차원에서 이렇게 좀 한 것 같습니다. 제가 눈치 없이 얘기를 해버린 거고요. 그래서 어쨌든 뭐 완성차 업체적 이제 완성차 업체들이 실적이 잘 나다 보니까 이 완성차 업체에 부품을 납품하는 기업들까지 최근에 주가가 좀 들썩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오늘 모베스 전자 같은 종목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전기차 그 현대차 그룹 쪽으로 들어간 전기차 부품 관련 종목들을 한번 서치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말씀도 좀 참고 삼아 드리고요. 뭐 어쨌든 이 완성차 업체 쪽으로 안정적인 정말 돈이 되는 납품처를 좀 잡게 되면서 이쪽으로 이제 전해질 콘텐츠를 공급을 하고 있는데 이게 아무래도 현대차 그리고 기아가 실적이 잘 나왔기 때문에 그런 낙수 효과들 때문에 아마 이 삼성전자를 포함한 전기차 부품업체들도 마찬가지로 수혜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좀 보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그래서 K사뿐만 아니라 H사 대형 SUV도 이제 들어간다 그러는데 H사는 뭐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아실 것 같아서. 그래서 어쨌든 이런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주가 추가적인 반등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딱 맞춰서 끝내주셨고요. 이번엔 윤여민 FP님 다음 종목이요. 네, 7번째 종목 저스템 한번 좀 저스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좀 많이 좀 거론되고 있는 업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그러게요. 같은데요. 일단은 반도체 공장에 좀 미세화되는 부분들, 뭐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아무래도 이제 뭐 공기 중에 분자 오염이라든지 습기 관련된 부분이 좀 더 민감해지고 있는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특히 디스플레이 업체들 같은 경우도 좀 불량을 유발하는 좀 정전기 제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상당히 환경 오염에 관련된 부분들이 많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이 저스템의 좀 마켓 시어가 좀 늘어날 수 있는 그러한 좀 요인은 많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또 일본의 2차 전지 장비 기업이죠. 지금 열처리 에이징 관련돼서 장비 공급에 대한 부분, LOI를 좀 받았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하반기부터 지금 일단은 좀 장비 공급 예정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부분도 제가 볼 때 하나의 좀 투자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지금 올 3월에 지금 플람의 지분을 좀 취득을 하면서 저온 이제 플라즈마 기술을 좀 확보를 했습니다. 뭐 이런 측면에서 상당히 좀 기술력을 좀 확보했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국 이제 플람을 인수하면서 좀 어떻게 보면 확장성에 대한 부분들이 제가 볼 때는 좀 주목이 돼야 되는 부분들. 네. 여기에 또 이제 제품이라든지 고객사의 좀 다변화가 좀 이루어지고 있는 점에서 봤을 때 올해 실적 상당히 좀 기대볼 만하다라고 좀 말씀드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올해 같은 경우 매출액 같은 경우 한 620억 정도, 한 작년 대비했을 때 한 34% 정도 성장이 예상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도 14%대로 제가 볼 때는 두 자릿수를 좀 기록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좀 반등의 여지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뭐 SNS 텍 같은 경우가 좀 상당히 고공행진하고 있기 때문에 저평가될 이유가 없다 말씀드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저스템까지 확인해봤고요. 이제 다음 정태근 팀장님의 종목인데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우기뚜기님이 자세한 질문을 주셨는데 한주 라이트 메탈을 네. 주셨잖아요. 네. 한주 라이트 메탈이 섹터가 유망한 것 같아서 보유하고 계신답니다. 근데 네.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에는 오버행 이슈가 나올 수 있다고 들었는데 자 이런 것들 걱정 안 해도 될까요? 라는 질문 주셨어요. 이게 여기다 대답을 좀 드리면은 시장이 판단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시장이 보고 싶을 이거를 이렇게 오버행 이슈를 볼 때도 있고 안 볼 때가 있거든요. 네네. 근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상황에서는 이렇게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종목이 안 좋을 때는 오버행 이슈까지 나오게 되면서 이게 악재로 발목을 잡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지금은 이제 한주 라이트 메탈 같은 경우는 최근에 어쨌든 전기차, 현대차 관련해서 전기차 어떤 모멘텀을 보게 된다라면은 오버행 이슈가 살짝 묻힐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대답을 드릴게요.
그때 달라요. 이렇게 좀 네. 이게 장난치는 게 아니고요. 네. 시장에서 항상 그렇습니다. 네. 볼 때도 있고 안 볼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한주 라이트메탈 같은 경우 삼성전자 이어가지고 그 현대차 그룹의 또 이제 수혜가 되는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전기차 부품이란지 알루미늄 소재 차량 경량 부품을 이제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현대차 쪽으로 들어가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이 배터리 케이스를 포함한 전기차 부품이란지 알루미늄 소재가 된 차량 경량 부품이 전체 매출의 90%를 차지하고 있는데 요거는 그 현대차의 그 유럽 시장 공략에 대한 어떤 수혜주라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CRM에 여기도 수혜주가 될 수 있다라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회사가 작년 11월 달에 유럽 슬로베키아 공장을 본격적으로 가동을 하고 있는데 국내 이 공장 10km 내에 그 국내 배터리 3사가 다 있고요. 그리고 국내 완성차 기업 2개가 다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럽 쪽에서 배터리 3사라든지 그리고 이제 현대차 그룹이 공격적으로 영업을 하게 된다면 수혜가 되는 기업입니다. 네, 좋습니다. 한주 라이트 메탈까지 시청자분의 질문까지 체크를 해드렸어요. 자, 다음은 윤여민 FP님 어떤 종목인가요? 네, 8번째 종목 ST팜 좀 ST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제약바이오 섹터에서 좀 종목을 갖고 왔는데 그러게요. 일단은 지금 1분기 실적 관련된 부분에서 봤을 때 일단 영업이익 자체는 컨센서스를 좀 하회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별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지금 영업이익 71억 정도를 달성을 하면서 특히 이제 올리고 쪽 관련돼서 어떻게 보면 뭐 수율이라든지 생산성 향상에 대한 부분들이 좀 어느 정도 입증이 됐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올리고 관련된 부분들이 좀 제가 볼 때는 집중적으로 실적에서 봐야 될 부분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작년에 거의 이제 매출의 지금 한 81%를 좀 차지하는 좀 제가 볼 땐 제품이라 볼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일단은 뭐 1분기 수주 금액 상당히 좀 아웃퍼폼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1분기 같은 경우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약바이오 섹터가 좀 어느 정도 비수익인 점을 감안한다고 하면 지금 이제 올리고 매출 같은 경우가 지금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점은 충분히 지금 고무적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최근에 보게 되면 이제 RNA 기반으로 좀 치료제로 좀 어떻게 보면 관심을 받았던 뭐 렉비오 같은 경우도 지금 일단은 1분기 지금 실적에 관련된 부분이 좀 어느 정도 잡히게 되면서 일단 어떻게 보면 포트폴리오가 약간 다변화지는 느낌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또 이제 여러 가지 좀 모멘텀이라고 볼 수 있는 지금 이제 대장암이라든지 또 이제 에이즈 치료제 관련된 부분의 임상 같은 경우도 제가 볼 때 순항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 이제 에이즈 치료제 같은 경우 임상 2A상에 관련된 부분들, 대장암 항암제 같은 경우 임상 1상에 관련된 부분들이 연내에 지금 이제 발표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충분히 좀 성장에 대한 모멘텀이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제약바이오 쪽에 ST팜 하나 더 소개해 주셨고 이번에 정태근 팀장님. 네, 8번째 종목은 이제 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주성 엔지니어링. 최근에 조금 그 하락세가 좀 완만해지는 모습이 좀 나와가지고 이제 서서히 좀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다는 판단을 좀 준비를 했고요. 이제 앞으로 OLED 같은 경우는 3가지 방향성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올레도스 그리고 애플의 OLED 채용 확대 그리고 차량용 OLED 이쪽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오늘은 차량용 OLED 이제 벤츠가 LG 디스플레이 그리고 삼성 디스플레이와 함께 차량용 OLED 협력을 본격적으로 논의를 한다라고 합니다. 앞으로 이제 차량용 OLED는 계속 탑재가 될 겁니다. 페라리도 이제 아시겠지만 이번에 한국 방문해가지고 삼성 디스플레이 공고를 받기로 했었고 그리고 아시다시피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차량용 OLED 시장에서 삼성 디스플레이 제치고 1등 업체고 그 점유율도 계속 확대해 나오는 상황들 속에서 POLED 같은 경우에는 이제 50인치대 대면적 이런 그 차량용 OLED 현재 생산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차량용 OLED, 전장용 OLED 수요는 계속 증가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관심을 좀 가져야 된다고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 벤츠 같은 경우에도 대시보드 이 전체를 다 케어를 하는 필러 투 필러 디스플레이를 이제 탑재를 추진한다라고 합니다. 패널 크기가 커지게 되면 당연히 삼성 디스플레이한지 LCD 디스플레이 수익성은 더 좋아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겠죠. 자금값 하는 것보다는. 물론 또 이제 LCD가 아닌 또 OLED이기 때문에 또 당연히 비쌀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OLED 관련 섹터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관심을 가진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이 회사는 TFT 장비 그리고 봉치 증착 장비를 생산하고 있는데 요거보다는 ALD 그러니까 원자층 증착 장비를 앞으로 이제 LCD 디스플레이 쪽 공급할 예정인데 그걸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윤여민 FP님 종목 바로 갈게요. 네, 일단 9번째 종목 성우 하이텍 좀 성우 말씀을 좀 하이텍.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최근에 현대차 우도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밑에 단에 있는 종목 중에서 좀 같이 따라갈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일단 뭐 실적 관련된 부분에서 말씀드리면 아직 뭐 1분기 실적은 발표가 안 났습니다만 특히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영업이익 같은 경우 한 991억 정도, 뭐 한 약 1,000억 정도가 좀 기록이 되면서 전년 대비 한 30% 이상 증가한 모습을 좀 보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일단은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최근에 보게 되면 이제 완성차 업체들이 좀 변신을 하고 있죠. 네. 일반 내연기관에서 지금 전기차 플랫폼에 대한 부분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부품 관련된 부분에서도 아무래도 좀 변환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전기차 부품 관련된 개발을 하기 위해서 좀 상당히 많은 R&D 비용을 투입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 같은 경우도 제가 볼 때 한 300억 안팎의 지금 R&D 비용을 투자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완성차 업체들에 대한 제가 볼 때는 포트폴리오가 좀 다변화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뭐 현대차, 기아, 그다음 한국 GM에 이어서 지금 뭐 폭스바겐이나 BMW 같은 좀 해외 완성차 업체로서의 어떤 고객사도 좀 늘어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또 이제 전기차용 배터리 외장재 개발을 좀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확실히 일반 내연기관차 부품에서 지금 전기차 부품으로 해서 제가 볼 때는 탈바꿈이 상당히 좀 주요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지금 현대차를 따라갈 수 있는 밑에 단에 있는 중소형 단에 있는 자동차 부품 중에 한 종목이 아닐까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성화이텍까지 체크를 해봤고요. 이번에는 정태근 팀장님 다음 종목이요. 네, 9번째 종목은 로봇 관련주입니다. SPG. SPG. 네, 준비를 좀 했고요. 좋아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2022년, 그러니까 작년 하반기에 로봇용 정밀 감속기를 상용화에 성공을 하게 되면서 상당히 주목을 받았던 회사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이 회사 이제 여영길 대표께서 하반기가 올해 하반기죠. 올해 하반기에 사적 보행 로봇이란지 웨어러블 로봇용 감속기 공급을 한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현대차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속 보행 로봇 같은 경우는 이제 현대 보선 다이내믹스를 인수했잖아요. 그래서 그쪽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그리고 또 이제 이 회사가 현대차 쪽으로 이제 감속기를 납품할 때 이력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현대차 쪽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좀 봐집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 웨어러블 로봇이 삼성봇이라 그래가지고 하반기 출시 이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현대차 같은 경우도 이 산업용 이제 로봇용 로봇에서 이제 생활용 로봇으로 바꾸게 되면서 하반기에 웨어러블 의료용 웨어러블 로봇이 나올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 로봇이 나오게 된다라면은 거기에 들어간 감속기가 이제 SPG사 쪽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연결고리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비밀은 아닐 것 같아요. 어차피 앞으로 이게 유출을 하게 되면 다 노출이 되기 때문에 오늘 제가 자꾸 이상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어쨌든 뭐 현대차 쪽으로 아마 감속기를 공급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그런 거 참고해 보시고 그리고 이제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가 되게 되면서 이제 6개월 뒤에 또 시행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로봇 산업도 육성을 할 거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것들 관련돼서 한번 보시면 좀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SPG까지 소개를 잘 해주셨고요. 이번에는 윤여민 FP님의 마지막 종목이네요. 네, 저는 이제 마지막 종목 아비코전자 좀 아비코전자.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반도체 쪽에서도 이제 DDR5 관련된 종목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지난해 같은 경우 상당히 아웃퍼폼했다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113억 정도를 좀 기록을 했는데 뭐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거의 뭐 270% 이상 좀 선전하는 모습이 나왔다 볼 수 있을 것 같고 결국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기존의 실적도 상당히 잘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이제 종속회사죠. 아비코테크라든지 아비코 전자비 나와도 어떻게 매출액이 좀 증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존 사업을 상당히 잘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에 아무래도 지금 3, 4분기 정도쯤 되면 이 DDR5 관련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메탈 컨덕터 관련된 부분에서 좀 수익성에 대한 부분들이 다시 한번 재조명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지금 인텔에서 지금 이제 나오고 있는 DDR5를 좀 지원하는 CPU죠. 지금 사파이어 FPGA 같은 경우가 5월에서 6월 정도에 지금 램프업이 들어간다는 얘기가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발을 했지만 아직은 양산을 안 한다는 얘기고요. 일단 램프업을 통해서 어느 정도 지금 양산에 대한 부분이 좀 확실해지게 된다고 하면 이런 부분이 하반기는 분명히 기대감으로 좀 제가 볼 때는 좀 잡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이 회사 같은 경우도 증설에 대한 부분을 좀 고민할 정도로 네. 지금 일단 수요에 대한 부분들이 좀 상당히 올라갈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일단은 현재 상황에서 봤을 때는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현재 좋습니다만 2024년, 2025년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최근에 좀 박스권을 뚫는 흐름이 나왔습니다만 다시 한번 좀 재차 조정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매수권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아비코전자까지 다 소개를 해주셨고요. 이번에는 정태근 팀장님의 마지막 종목이요. 마지막 종목은 DIC인데요. 오늘 이제
제 후반전은 현대차 낙수효과 이렇게 봐야 될 것 같네요. 네. 주성 엔지니어링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이제 그러게요. 현대차 수혜가 되는 기업들인 것 같아요. DIC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전기차용 감속기란지 전자식 변속 시스템을 국산화를 성공했고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이것들을 이제 공급망 재편 통해 가지고 현대 트랜시스로 현재 공급을 합니다. 현대 트랜시스는 현대차에 포함이 되는 부품사라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결국 현대차와 연결고리가 있다 봐야 될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후반전은 뭐 현대차 낙수 효과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현대차 트랜시스형 변속기 공급업체로 선정이 되게 되면서 이제 미국향 수주도 본격화가 될 예정이고 어쨌든 전동화 부품 매출도 확대가 되게 되면서 1분기는 좀 그렇지만 이제 하반기 가서 좀 실적이 좀 평가가 좋아지지 않을까. 물론 1분기 때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이 되지만은 지금 이제 나오는 리포트를 참고해 보게 되면 상당히 좀 평가 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 가서 조금 평가 후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현대차뿐만 아니라 이제 GM이라든지 테슬라 쪽으로도 감속기 추가 수주가 좀 기대가 되는 상황들이고 그리고 최근에 스텔란티스라든지 포드 같은 경우도 신규 매출처를 확보한 상황들이기 때문에 서두에 말씀을 드린 대로 미국향 수주 증가, 전동화 부품 매출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한번 관심을 가지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좀 드려보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 북미 쪽 매출 증가하다 보니까 현지 생산하기 위해서 미국 현지 법인인 델 USA가 또 800만 불의 설비 투자를 진행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또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매출로 반영이 된다라고 하니까 일단은 상반기부터 이제 하반기 거의 다 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서서히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지 않을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다 왔습니다. 자, DIC까지 이렇게 10가지 종목을 다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두 분이 아주 설명을 빨리빨리 잘 해주셔가지고 시간이 약간 남았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시청자분들이 주신 질문 몇 개만 좀 체크하고 탑픽으로 가겠습니다. 일단은 최수빈 님이 현대 롯데 매수가 손절가 궁금하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요거 체크 좀 해주시고 그리고 우기뚜기 님이 아까 제 질문 때문에 설명 시간이 적어진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정태근 팀장님 이러면서 정태근 팀장님 읽고 계신지 모르지만 항상 응원하는 전문가 분이세요라고 응원을 주셨습니다. 가족분이 아닌가? 약간 그런 의심이 좀 되는데 그 우기뚜기님 답변을 해드리면은 MC가 안 읽어져요. 그래서 모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질문 주셔도 괜찮습니다. 시간 알아서 전문가님들이 다 조절하는 거니까요. 자, 다음 그러면 이제 현대로템 혹시 준비됐나요? 매수가, 그러니까 목표가랑 손절가를 말씀하시고 매수가를 좀 말씀하셨는데 일단 저는 지금도 충분히 분할 매수 관점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네. 다만 좀 손절가를 좀 타이트하게 한 31,000원 정도로 좀 잡고 좀 제가 볼 때는 분할 매수 관점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당연히 목표가는 전고점 37,800원을 좀 목표로 하시는 게 어떨까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현대로템에 대한 질문을 최수빈 님이 유튜브에서 주셔가지고 요거까지 좀 체크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두 분이 탑픽 종목을 골라주시면 되겠는데 오늘 10가지씩 다 소개를 해주셨어요. 마지막으로 탑픽 종목과 가격 전략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마지막에 말씀드린 이제 아비코전자를 좀 탑픽으로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네. 오늘 좀 낙폭이 조금 좀 과하다 싶을 정도인데 제가 볼 때 뭐 본연의 모멘텀보다는 제가 볼 때는 지수의 어떤 낙폭이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충분히 저는 매수 관점으로 봐도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좀 손절가를 타이트하게 11,000원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목표가는 좀 전고점을 넘어가는 16,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비코전자 오늘 조금 낙폭 과대하다라는 의견 주셨는데 어쨌든 시장이 좀 좋지 않기 때문에 떨어진 거지 모멘텀이나 펀더멘털에 문제가 없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정태근 팀장님은 네. 어떤 종목 고르셨어요? 저는 탑픽으로 DIC 선택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매수가 같은 경우는 5,100원에서 5,300원 정도 말씀을 드릴 거고요. 지금 이제 매수가 밴드에 가게 놓여 있습니다. 목표가는 6,000원, 손절가는 4,95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두 분이 좋은 종목들 많이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그중에 탑픽으로 아비코전자와 DIC를 선정을 해드렸으니까 시청자분들 잘 오늘 종목 체크해 보시고 나머지 18종목들도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고 흐름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두 분 좋은 종목 잘 설명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종목들 많이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네, 고생 많으셨고요. 고맙습니다. 다음에 뵐게요.
네, 증시파워텐 저희가 준비한 종목들은 여기까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더 좋은 종목들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